네, 안녕하세요. 반등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차트를 보는 관점과 전략적인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걸 좀 많이 보세요? 거래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평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어디서 지지가 발생되고, 어디를 돌파해내고, 이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런 세부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조금 큰 관점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짧게 짧게 3% 내지 5% 정도 먹고 빠지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을 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물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스윙 관점으로 해서 종목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우선은 그렇게 좀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죠. 안 좋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데서 시세 구간이 나와서 빠져나온다면 다행인데, 또 그대로 눌려버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좀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의 흐름에서 스윙을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세 분출이 뭐 크게 나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언제 털고 나갈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또 고점 갱신을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이런 고점 종목에서 스윙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차트를 볼까요? FNA 홀딩스라든지, 세방이라든지, 이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크게 상승이 나왔죠.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또 이런 차트들을 보고 있으면은, 더 오를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은데? 좀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런 차트 흐름에서 그대로 무너져 버리게 되면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리콤이라든지 세방이라든지 FNA 홀딩스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지금 크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 13,000원짜리가 34,600원까지 갔죠. 그리고 세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만원짜리가 32,000원짜리 가격 자리까지 갔습니다. 오리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4,000원짜리가, 4,800원짜리가 지금 14,000원 정도 가량까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접근하는 게 아니면 조금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시겠지만, 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예, 이런 고점 종목에서 스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관점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지수가 또 좋지 않고 약세의 흐름이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이런 차트의 흐름, 차트의 위치,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점 차트죠. 고점 차트고, 차트의 위치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한 이 정도 가격이 차트 중단쯤 되겠네요. 예, 그리고 여기 위치가 차트 하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세장에서 차트 스윙 관점으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 차트를 보기보다는 어, 좀 낮은 위치의 차트들을 많이 보고 그쪽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해운이라든지 DNC 미디어라든지 데이터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저점 차트가 되겠죠. 예. 이쪽이랑 이쪽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차트 위치가 아니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고점이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저점 라인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차트 고점, 중단, 하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저점에서 조금 거래량이 붙어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지지가 나오고 어느 정도 또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 종목으로 공략을 해서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점 차트에서 거래량이 나와주는 저점 차트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증시 흐름을 보고 차트 위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차트 저점 종목의 좋은 점은, 대응에 대한 난이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저점 차트에서 얘가 빼봤자 뭐 얼마나 빼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음, 예를 들어서 뭐, 대한해운이라고 해볼게요. 예, 대한해운에서 이 정도쯤에서 뭐 매수를 했는데, 뭐 저점 대비 크게 상승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 라인을 지지라인을 잡고, 혹은 뭐 21선 라인을 지지라인을 잡고 대응을 해본다고 했을 때 리스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음, 얘가 뭐 지가 뭐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고점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난이도가 다릅니다. 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지게 될 경우 이렇게 막 11%씩 빠지기도 하고요. 예, 이런 눌림목 구간을 잘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수익 내는 부분에 좀 더 용이할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상황과 흐름에 맞게 전략적으로 차트 위치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실은 적고 수익은 크게 보실 수 있는 자리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쯤 내가 선택한 종목들이 차트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트렌드와 차트 흐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